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의 막방을 찍습니다. 실거래가를 좀 엑셀 작업이 조금 걸려서 오늘은 조금 늦게 제일 마지막 방송이 실거래가 방송이네요. 실거래가 방송에 특히 오늘은 물가지수를 5월달치를 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작이 나는데 아작이 명목지수도 아작이지만 실질지수도 아작입니다. 제목 559 아파트 심판의 날 이후 CPI도 못 넘는 추세 하락 지속, 524 대학살 엠바고 음모론 추적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 그 대신 막방이니까 빨리 할게요. 그 대신 자료가 좀 많아. 오늘 볼게. 실거래가 방송 저 이거 하느라고 노가다 엄청 해요. 엑셀 작업 이거 아무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알집으로 모든 자료는 구워서 올립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자, 이거는 1년치거든요. 하루하루에 점을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하루하루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대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질지수보다는, 그건 전수조사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꺾일 때도 좀 있다가 꺾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단지 아파트들을 모은 거니까. 국토부는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자,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명목이에요. 명목.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다가 3월부터 기침을 할 때 이게 마이크에 음악을 하니까 이게 약간 그 고주파 음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일단 다 제거하고 그냥 마이크만 꽂았어요. 그리고서 무음만 만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무음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기침하는 동안 뭐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알고 막 헷갈리신 분이 있어서 그냥 기침 그냥 하라는데, 제가 핀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기침하면요 여러분도 귀청 찢어져요. 양해 바랍니다. 자, 3월 달에 대선 이후에 반등했다가 또 4월 달에 반등했는데 갑자기 5월 9일 날 요 빨간 게 대선 취임일이거든요. 5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5월 9일 날 대폭락이 있었어요. 이때 수십 개의 폭락 거래가 한꺼번에 신고가 됐어. 그동안은 쫙 감추고 있다가 그래갖고 제가 5.9 대학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폭락하는 거야, 이게. 계속. 물론 이제 6월 1일 종부세 기산일, 이전에 파는 금매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금매물이든 자전거래든 증여거래든 실수든 아니면 정상거래든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요. 못 일어서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날 딱 깬 거야. 이 5월 달에. 어쨌든, 자, 이거는 어저께 거고요. 오늘 거 볼게요. 오늘 거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원, KB 전세수급지수, 녹색은, 부동산원 전세수급지수, 그 다음에 연두색은 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 매매심리지수죠. 요 빨간 거는 KB 매매심리지수, 매매수급지수예요. 여기에 이번 주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씩 딱 들어갈 거예요. 여기 딱딱 들어갈 겁니다. 일단 요 실거래가 데이터가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어제 오늘 거의 변한 게 없죠. 조금씩 변해서 어제 오늘. 자, 그런데 여기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보세요. 특히 여길 보세요. 빨간 거 어제 오늘 뚝 떨어지죠. 뚝. 어제 오늘 뚝 떨어지잖아요. 매매 심리지수가 좀 급락을 했다니까. 47인가 그래요. 47인가. 아니 100에서 60 떨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이제 지금 47, 50도 깨졌다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3, 40까지도 내려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가를 반영할게요. 자, 이거는 명목입니다. 명목은 거의 전고점까지 가가지고 쌍봉 치듯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실질은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왜 물가만큼 차감하니까 빠질 때는 좀 더 빠져요. 그 다음에 여기 반등할 때는 별로 반등 못하고 올라갈 때 조금 반등했다가 빠질 때 더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실질지수예요. 그러니까 명목으로 보면은 약간 쌍봉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실질로 보면 CPI를 반영을 하면 여기가 확실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월 종가로는 10월달 종가는 똑같아요. 부동산원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일중 고점은 저밖에 안 하니까 조금 무시하죠. 자, 볼게요. 실질지수. 요게 실질지수예요. 이게 어저께까지 실질지수예요. 5월달은 제가 물가 반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물가지수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넣었기 때문에 어저께와 오늘의 차이는 5월달 지수가 어저께까지는 명목이나 실질이나 똑같았어. 5월달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은 제가 물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의 실질지수와 오늘의 실질지수가 달라. 왜? 어저께는 명목이고 오늘은 실질이니까. 자, 얘가 푹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제, 오늘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 어제, 오늘. 즉 다른 때도 다 물가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어요. 지난달에는 0.7 몇이었거든요. 73가 그랬거든요. 물가 그러니까 전월비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라는 게 아니에요. 전월비라는 거예요. 이번 달은 0.66이에요. 지난달보다 물가가 덜 올랐어. 월간으로는. 근데 전년 동월비를 우리가 따지니까는 뭐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심각해요. 이거 지금 추세 깨진 걸 아무도 몰라. 왜? 이 5월 9일 폭락한 거 있잖아요. 요날 폭락한 거. 이거를 5월 9일 날 알 수가 없었다니까. 5월 24일 이후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KB 부동산원 이런 데의 주간 지수나 월간 데이터도 그 보름까지만 취합을 하거든. 그러니까 24일 날 신고한 거는 몰라. 실제로 9일 날 폭락을 했는데도 수십 개의 폭락 거래가 그날 거래됐는데도 그거를 신고를 24일 날 이후에 해버리니까 15일 이전에 데이터를 취합하는 부동산원이나 KB는 그걸 모른다니까. 월간으로. 그러니까 월간으로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고 지금도 오른다 그러지.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원에서 실거래까지 아니 주간 시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게 벌써 반영이 살살살 되고 있는 거야. 이제 뒤늦게. 이제요 이번 주 다음 주 가면요 낙폭이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이거는 저밖에 모른다니까. 실거래가 지수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락거래가 좀 더 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오늘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보니까 급락을 하죠. 급락을. 이따가 이 5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뭐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길래 뭐가 어떤 지지선이 있길래 이걸 깨려고 이렇게 거의 폭락하는 수준이냐. 특히 이건 개파락이에요. 개파락.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 명목 지수예요. 25개구. 오른쪽은 실질 지수예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왼쪽은 물가를 반영 안 한 그냥 로우 데이터, 그냥 매일 실거래가 계약서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지수를 만든 거고, 오른쪽은 그 물가를 반영하니까 꺾일 때 조금 더 꺾여요. 눈으로 봐도 오른쪽이 조금 더 꺾였죠? 자, 보시면 특히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는 폭락을 해요. 서초구는 올라가는데, 용산구는 올라가는데, 송파구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송파구가 빠지면 강동구도 빠져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하남도 빠져요. 왜냐면 세 개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자, 오늘 특히 요 5월달 거 있죠. 5월달. 요 5월달은 물가를 반영 안 했었어요. 어저께까지는. 근데 오늘 반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제 오늘. 자, 노동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조금 빠졌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더 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소폭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5월달이 실제로 마이너스예요. 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올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수는 올랐다고 나오겠죠. 그러나 물가를 나누면 거기는 마이너스가 꽤 큰 거예요. 왜 실거래가를 자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 갖고 하냐면 세계 어디나 다 실질 지수를 갖고 비교를 해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15년 전에 그 용인 수지에 버블7 당시에 뭐 13억을 주고 샀어.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손해 봐 있다가 해갖고 13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5천만 원 올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엄청 손해 본 거야. 15년 동안에 그거 13억에 사놓고서 그 중에 대출이 한 7억 8억이 됐어. 그 이자를 하루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계속 갚았다고. 200만 원 뭐 몇백만 원인지 몰라. 그 다음에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부세 뭐 이런 뭐 여러 채 있었으면 또 막 내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수리하느라고 수리비 냈겠죠. 관리비 계속 냈겠죠. 그러면 그 15년 동안 그 아파트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간 돈을 생각해 보라고. 13억이 13억 5천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5천만 원이나 몇 억은 손해봤다고. 그래서 물가지를 실질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13억이 13억 5천 된 게 아니라 13억이 한 10억 정도로 돼 있을 거야. 11억 정도. 고점이 낮아요. 훨씬. 그 15년 동안에 물가가 올랐잖아. 그 물가에 금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있어 있는 게 물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볼게요. 경기도. 자, 어제
어제 오늘인데 여기도 5월달 거 보세요. 5월달에 얘네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과천 급락이죠. 하남 급락이죠. 광명 급락이죠. 광교 급락이죠. 일산 급락이죠. 분당은 괜찮죠. 구리 괜찮죠. 중동 하락이죠. 평촌 괜찮죠. 용인수지 조금 빠졌죠. 분포 괜찮죠. 자, 물가 반영합니다. 자, 보세요. 자, 어제 오늘. 자, 어제 오늘. 보합이었던 거나 이런 게 마이너스죠. 왜? 물가를 못 이겼다니까 0.6% 이상을 못 오른 거야. 전에는 뭐 한 달에 뭐 2%, 3%, 5%씩 오르더니. 그 다음 막대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거 잠깐. 이거는 그냥 오늘 거예요. 물가 반영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이 물가만큼 뺐다는 얘기예요. 즉 서초구는요. 명목으로는 플러스예요. 근데 물가를 만큼 빼니까 얘가 조금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강동구는 2.37% 마이너스잖아요. 실제로는 한 1.7% 정도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1.7%일 거예요.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0.6%를 더 뺐으니까. 그러니까 2.3% 정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요만큼 빠졌는데 실질로는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으면 물가를 이긴 거야. 예, 서초구는 물가를 이겼어요. 그래도 얘는 그러니까 서초구는 0.3% 빠졌네. 그러니까 얘는 그 명목으로는 0.3% 오른 거야. 근데 물가가 0.6% 빠졌기 때문에 물가를 차감하니까 0.3%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용산 빼놓고는요, 다 물가를 못 이겼어. 경기도도 더 심해요. 이게, 이번 달, 5월달 초에는요, 여기 빨간색이 많았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 5월 9일 대학살 이후에, 5월 24일 날 이후에, 5월 24일 이 3일까지는요 하락 거래가 별로 신고 안 되고 상승 거래가 많이 신고됐었어요. 그래갖고 5월 월간으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 있었다고. 플러스도 꽤 많았어요. 근데 5월 24일 날 이후에 갑자기 수십 개의, 내가 볼 때 몇백 개는 된 것 같아. 그 며칠 사이에 합쳐놓으면 갑자기 신고하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24일 날 이후에 하락 거래를 신고하게 했는지 제가 추적을 그동안 몇 번 방송을 했어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거래는 지난달 4월달은 1742건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번 달 1131건인데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얘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시뮬레이션 하면 4월달 거는 1742건이 끝났으니까 뭐 시뮬레이션 할 것도 없지. 자, 5월달 거, 이번 달 거 1131건 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같은 기울기로 신고가 된다면 쭉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8건으로 신고가 되네. 그러니까 대충 한 2,200건 정도? 어쨌든 2,000건 넘는데 문제는 5월달에 급락하면서 거래가 폭발하는 거야. 거래가 는다고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실거래가는요 폭락하면서 거래가 많이 됐어. 여러분들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부동산은 뭐 주간으로 하락 전반 그건 전에도 있었으니까 뭐 별 신경 안 써. 그렇지만 그리고 또 KB는 아직도 상승 중이래. 그렇지만 실거래가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려면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5월 9일 날 폭락한 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진짜. 5월 24일 날 이후에 신고가 됐다고. 그거를 5월 25일 날 제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송하잖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4, 5월 달에 거래가 늘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택도 없다. 그 다음 전세 거래는 뭐 평상시 수준 유지하는데 4, 5월 달은 원래 비수기다.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가 거래대금은 엄청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2,000건으로 늘어도 옛날에 6,000건, 8,000건, 15,000건에 비하면 택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까지도 옐로우존 빠지는 거, 핑크존이 많이 빠져요. 요즘에 핑크존 중에 송파구가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그린존 많이 빠져요. 근데 실거래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아직 최근 게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 얘는 물가를 반영했는데 좀 급락으로 바뀐 거 있어요. 이게 버블세븐이랑 상황이랑 비슷하고 91년 그때 상황이랑 또 상당히 비슷해요. 자, 지금 요 연단위로 거래량 때문에 이제 확대시켜 보려는데 거래가 최근에 늘어도 5,000건 미치잖아. 끼케야 이제 2,000건 넘으려고 그래. 과거에는요 6,000건, 8,000건이 일반적이었어. 5,000건 미만이 거의 없었다니까. 그러면서 이 거래가 줄면서 폭락하는 거 봐요. 특히 이번 달 봐봐. 5월달. 좀 이따 5월달 확대한 걸 볼게요. 자, 이거는 부동산원에서 어저께 발표한 거 제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강남 플러스인데 상승폭이 줄었어요. 여기서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보시면 요게 지난주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번 주 상승률이 확 줄었죠. 서초구가 거의 줄었어요. 이거 용산구도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강남구도 조금은 줄었죠. 그 다음에 송파구는 지난주도 조금 마이너스인데 이번 주에 마이너스가 커. 그 다음에 강동구는 지난주에
뭐 거의 강보합 정도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양천구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플러스였는데 이번 주는 보합이야. 전부 낙폭이 커졌다니까. 요 검은 선보다 커졌잖아요. 검은 거는 지난주 거야. 지난주 상승률이야. 전세도 전세는 강남구는 올랐네. 전세는 지난주 게 이건데 이만큼 올랐네. 이만큼. 그다음에 송파구는 지난주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네. 소초구도 플러스였는데 플러스가 커졌네. 용산구도 마이너스가 컸는데 마이너스가 줄었네. 강동구는 보합에서 약간 플러스로 강동구는 보합이네. 보합 플러스에서 보합이네. 양천구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컸는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줄었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는요 살짝 좀 들어주는 분위기고 매매는 급락하는 분위기라니까.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시장이 막 하락하는 초입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느끼잖아요. 체감적으로 부동산 좀 다녀보고 전세 구하러 다니다가 아파트 값 시세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 전세 구하러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지 전세 값이 상승하는지 관심이 없어. 뉴스에서만 계속 오른대, KB에서 계속 오른다니까 그런 줄만 알아. 그런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체감을 하거든요. 아파트 값이 막 하락하는 게. 근데 전세 살다가 매매를 살려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지금 매매했다가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보 2년만 더 삽시다. 전세 삽시다. 그러니까 전세가 수요가 늘어나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매매가는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빠지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없어서 폭락을 한다니까. 지금 이제 호가도 못 보세요. 호가도. 주둥아리 호가도 이제는 아파트가 올리려고 막 팔 생각도 없이 막 2억 3억씩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따가 된다고. 그 중에 10건 중에 한두 건은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집 부담세 내놓을 때 아유 미영 엄마 이거 얼마 요즘 얼마 나와 있어요 했더니 그러면 아유 왜 이제 왔어 이 아줌마 진짜 그 옆집 그 총각 잘 지내나 그 허벅지 튼실한 총각 그 총각 집을 살려다가 말어. 요즘에 아파트값 안 팔려 나 죽겠어 월세도 못 내 이러면서 전세 물어보다가 매매가를 알면서 매매를 아마 접는 포기하는. 그래서 매매는 거래가 별로 많이 안 되고 전세가 좀 거래가 더 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자, 문제는 여기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로 요거 빨간색. 이게 부동산원 그 주간 데이터인데 하루만 플러스라고 이게 보세요. 보합 한 3, 4일 정도 보합이었다가 하루 플러스였다가 또 한 2, 3일 정도 또 보합이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저는 소수점 셋째째까지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연한데 여기서 다 끊으면 여기가 한 3주 보합 그 다음에 하루 플러스 0.005인데 반올림하면 0.01 플러스로 되잖아. 그러니까 찔끔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요 세 가지는 전부 0%야. 그러니까는 보합이야. 근데 이번 주에 실제로는 0.007 마이너스인데 반올림하면 0.01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점점 기울기가 급해진다니까요. 왜냐면 KB랑 다르게 KB는 순수하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매도 집주인들이 우리 단지에 상가에 내놓은 집주인들 그 호가를 보고서 입력을 한다고요. 왜 어차피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살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 시세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부동산원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뻥카 이런 거 빼버려.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좀 이렇게 여기다 감안을 한대. 그러니까 KB는 플러스라는데 얘는 이제 보합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부동산 25개구에서 하는 건데 이번 주에 지금 마이너스로 바뀐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날 때는요 0.22 이렇게 올랐다고. 0.02도 아니고 0.2%야. 근데 지금은 0.01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2차 하락이 시작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평평했죠. 전부 다 이렇게 쉬었잖아. 여기서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했었어. 여기에 성북구 같은데 좀 빠지고, 여기 성북구 빨간색 보세요. 성북구는 빠졌죠. 여기 빨간 거 빠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 종로구도 빠지죠. 그 다음에 크게 빠진 데가 없어.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오히려 여기 초록색 용산은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용산도 보합이야.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게 빠진다니까.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먼저 빠지면은 얘가 뒤늦게 빠져요. 이제 큰일이야.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방송했던 거 이게 이제 KB 매매 수급지도 다른 건 지금 미미하게 움직이는데 얘가 좀 급하게 움직여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 보세요. 자, 연하다 진하다. 지금 이거는 KB 매매 수급 지수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거든요. 얘가 100 밑으로 확 50대까지 떨어졌다가 62까지 갔다가 50개고 47까지 내려왔다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연하다 진하다. 그래프를 좀 더 길게 보면요, 연하다 진하다. 지금 이걸 보니까 확실하게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기울기 점점 더 급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분위기를 아는 거야. 호가는 그러니까 그 매매가는 집주인들이 내놓는 대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하는 거지만 지금 그 매수 심리, 그러니까 매수자가 맞냐 막 이런 거를 입력할 때 상중하로 입력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도 알죠. 아, 지금 매수자 없어. 매물은 자꾸 나오는데 매수자 하루에 2건 전화 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원이나 아니 보세요. KB 매매 시세는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그 매매 수급 추세가 급락을 하잖아 이거. 이게 벌써 징조라니까 징조. 연하다 진하다. 자, 더 길게 볼게 길게. 자, 이거는 22년 동안이에요. 요 빨간 게 매매 수급 지수인데 최근 걸 보세요. 연하다 진하다. 자, 연하다 진하다. 진하죠. 자, 어디까지 빠졌어요? 옛날에 이 바닥까지 빠졌잖아. 이 바닥까지. 예, 그래갖고 제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맞았죠. 이거 맨날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아, 언제쯤 꺾이겠다, 언제쯤 반등하겠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얘는 근데 그동안은 얘가 별로 안 빠졌어. 돌았을 때 별로 안 빠졌는데 이번에는 확 빠졌다가 실거래가가 진짜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락이 되는, 실거래가 급락되는 게 자꾸 나와. 그러면서 매매 심리가 급락을 하네. 이거 지금 큰일이에요.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봤죠? 자, 지금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치고 상투 치고서 빠졌어요. 빠지다가 3, 4월 달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5월 달에 급락을 하죠. 자, 이거 깨려고 그런 거니까 이게 4월까지는 괜찮았어. 이게 보세요. 여기 파란색 여기서 반등 세게 하죠. 세게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반등을 또 세게 하죠. 세게 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세게 못하고 여기서 늘러붙더니 갑자기 확 깨버리는 거야. 자, 이거는 어저께 데이터예요. 자, 오늘 물가를 반영한 거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7이거든요 막대 그래프가. 자, 어제 오늘 얘가 좀 커졌죠. 보세요. 어제 오늘 보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물가거든요. 물가. 왜냐면 전년 동월 비슷했어. 근데 어제 오늘 물가가 팍 올라가죠. 왜? 내가 반영을 안 했었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1.71이 0.6을 빼야 돼. 그러면 2.3 정도 되겠죠. 자, 어제 오늘 2.4 정도 되네. 소수점까지 하면은. 자, 어제 오늘. 자, 마이너스 2.4가 최근에 9년 동안 올라오는 장 중에 가장 큰 하락이에요.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빠지잖아. 자, 이거야. 지금 이 선을 깬 거야. 이 선을 깨기 위해서 5월 달에 급락거래가, 그것도 초대형 단지들에서 몇 억씩 폭락을 한 거라고. 그거를 아직도 시중에는 몰라요. 엘리엇밖에 몰라. 우리 구독자들밖에 몰라. 맨날 실거래가 방송을 하니까. 저는 그걸 지수를 만들잖아요. 자, 이거 깨졌을 때가 언제랑 똑같냐면요. 버블7 깨졌을 때랑 똑같아요. 이때도 추세선 깨지면서 박살이 났어요. 그러고서 6년이 빠졌어요. 6년이. 중간에 잠깐 9개월 정도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4년 동안 상승하던 추세선이 깨지니까 8년을 하락했어요. 상승의 2배라니까. 이 조정의 기간이. 이거는 물론 8년 반 상승하고 6년 하락했지. 이번에 8년 9개월 상승하고 제가 볼 때는 8년 이상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 몇 달을 하락 안 했어. 근데 큰일이야. 상승률 줄면서 올라가고 거래 줄면서 올라간 게 91년도에 상승률 줄면서 올라가고 거래 줄면서 올라간 거나 똑같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1파의 꼭지고 이거는 3파의 꼭지고 지금은 5파의 꼭지라고. 5파는 모든 게 끝이야, 끝.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계산하면 이게 91년 고점과 현재의 고점, 작년 10월달 고점이고 지금 5월달에 급락을 하죠. 여기 막대 그래프 보세요. 폭락을 하잖아. 이번 달에. 이거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서서히 주간 시세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 아마 이번 주에는 KB도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버블7이랑 비교한 겁니다. 버블7 때도 이렇게 중간에 빠질 때도 반등했다 빠지고 이러면서 빠졌어요. 보세요. 중간에 파란색 막대기 위에 빨간색 막대기가 자꾸 잠깐 짧게나마 있잖아. 지금도 짧게나마 있다가 크게 폭락을 한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5월달에 이거 큰일 났어. 자, 근데 요 추세선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60년 동안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너무너무 신기해. 특히 1987년 전두환 대통령 말년부터 시작된 세세 상승 파동이 있잖아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는데 이게 추세선에 다 들어맞는다고. 특히 이번에 5월달에 깬 게 요거 깬 거예요. 요거. 이 8년 넘게 올라오던 상승 추세, 여기서도 8년 넘게 올라오던 상승 추세 깨지고 나니까 1년 반 동안 박살났다가 서프라임 맞고서 반등했다가 죽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뭔 큰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게 안 되니까 리먼 같은 게 파산하거나.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가 났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모든 버블이 다 터지는 것 같아. 금융상품,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까지 버블 터질 것 같아. 여러분들 가서 조심하시고 파동으로 계산하면, 자, 이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2파, 3파 중에 요 3파만 보면 35년짜리 87년부터 여기로 확대해 보면 87년부터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났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 이것처럼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온다니까. 이게 8년 이상이라고. 박승종 지사님처럼 30년 하락한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한 8개월 지났나? 작년 10월달에 상투면 11, 12 합치면 지금 5월달이니까 7개월 지났네. 7개월 상투 친지. 여러분들 눈으로 멀리서 봐도 이거 기울기가 좀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3파의 노무현 대통령 때의 3파와 문재인 대통령 때의 5파를 보면 이 안에 소파동이 1, 2, 3, 4, 5 정확히 1, 2, 3, 4, 5가 존재를 해요. 그 3파의 5파의 5파에 하필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또 그 몇 달 전에 다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역임하는데 서울 아파트가 박살나고 지금도 박살나려고 그래요. 즉 보수가,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 예외 없었어요. 예외 없었어. 진짜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폭등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폭등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살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박살나기 시작했고, 이때 김영삼 대통령도 박살났고, 그때야 막 다 보수 정권이었으니까 뭐 정권이 바뀐 건 아니지.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했습니다. 제목 다시 볼게요. 5구 아파트 심판의 날 이후 CPI도 못 넘는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오이다 대학살 엠바고가 풀렸는데 그 음모론을 추적하는 이야기 10번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락거리가 좀 약간 잠잠해졌어요. 약간씩 하락은 해. 근데 그때 밀렸던 거,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고 나서는 뭐 과연 실거래가가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반등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를 깼기 때문에. 뭐 실수거래든 허수거래든 자전거래든 오토바이 거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추세를 깨면 그래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차트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이제 나락으로 갈 일만 남았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막방이었습니다. 어저께 오늘 못 올린 거 이제 막 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밀리긴 밀려서, 내일은 제가 등산을 가게 돼서 아마 좀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 제가 공진하고 갈 텐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